박영암 감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정교모의 얼굴 우리 박영암 교수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그리고 정교모의 박성현 학술원 회원이자 한양대 명예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부정선거운동에 국토본과 함께 늘 앞장서 주시는 민계식 고교연합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시장경제 이념을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 지켜오신 맹주성 교수님 반갑습니다. 이상 소개드리지 못하는 부분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정교모의 조성환 대표님, 이재봉 대표님, 그리고 국토본의 민경욱 상임대표님과 도태호 사무총장님, 박주연 변호사님, 리버티연대 박성현 주필님께서는 오늘 저희 발표에도 참여해 주십니다. 발표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모두 발언은 존경하는 석동현 변호사님과 민경욱 4.15 국민투쟁본부의 상임대표님 그리고 한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인천 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 변호인단의 좌장이자 대표로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싸워오신 석동현 변호사님의 모두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를 받은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방금 소개를 받은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논의의 자리에 저에게 모두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을 무겁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선거 무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선거의 결정 요소를 차단하고 최소화하자는 뜻일 것입니다. 즉 투표 결과의 왜곡, 변형, 조작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결정 요소를 차단해야겠다. 또 결과와 관계없이 자유 비밀 투표의 본질을 훼손하는 그런 결정 요소도 차단해야겠다 하는 등등의 의미가 담겨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작년 4.15 총선 이후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선거 소송을 통해서 혹은 그 이전에 선거 직후에 많은 분들께서 느끼셨던 그 직관을 이렇게 토대로 이렇게 보면 이 작년 4.15 총선은 모든 어떤 선거의 문제점, 결정 요소가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조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 그 다음에 투개표 관리 운영상의 그런 결정 이런 것이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고 그 점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 5월 이후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재검표를 인천 연수구 재검표가 있었고 엊그제 울산 지역에서 또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가장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의 파일럿 소송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인천 연수구의 재검표를 거쳐서 이제 소위 이상한 투표지들의 지금 감정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재판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현재 제도적 여건은
이런 부정선거의 문제를 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밝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판의 어떤 결실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소송을 하는 대리인들, 무엇보다 당사자이신 여기 남민경 의원,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열정을 가지고 지금 밖에서 이 소송을 응원하고 또 지지하고 계신 많은 외국 시민단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 소송을 참여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이 지금 이 선거 재판을 다루는 대법원 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법원 재판은 말이죠, 정말 여태까지 선거 재판에 관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답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법 역사상, 선거 재판 역사상 여태까지 선거 재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표를 다시 한번 세워보는 정도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거 후에 근소한 차이를 가지고 낙선자가 이의를 제기해서 다시 한번 세워보는 그런 것이 없다면 지금 저희들이 주장하고 하고 있는 이 재판은 그런 것을 넘어서서 이 투개표 과정에서 있었던 디지털 조작, 또 표 바꿔치기, 또 표의 어떤 그런 부정 투입 등등 여러 가지의 지금 문제를 저희들이 찾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 판사들을, 특히 최고 재판소인 대법관들의 이 심리 상태를 우리가 이를테면 지피지기의 개념에서 조금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기본 전제가 말이죠, 뭐 표를 바꿔치기 했다 어쨌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엄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몸에 밴 그런 사고방식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 소송을 하면서 저는 이제 대리인들 중에서 좀 경력이 있는 입장에서 제가 만나고 대화해본 판사 출신 변호사들 중에서 여러분 대단히 듣기 불편하실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부장판사 이상 출신의 변호사, 왜냐하면 부장판사쯤 돼야 선거 관리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각 지역의 선거 관리가 투개표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99% 굉장히 좀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현실입니다. 대법관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것이 단순히 표수의 문제가 아니라 표의 어떤 그런 조작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런 디지털 조작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예컨대 법과 맞지 않는 QR코드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고, 투표지 투표함의 봉인 관리가 소홀해서 그것이 정말 이거는 개표를 해서는 안 되는 통치 무효가 돼야 된다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간의 이 재판 경험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지금 저희들이 싸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기다가 대법원 단심제입니다. 이 재판이. 제가 이번에 이 재판을 해보니까 저는 이번 재판에서 반드시 저희들이 원하는 이 목표하는 이 부정선거의 선언을 받아내겠습니다만, 어떻든 이것에서 그치지 않고 법 제도의 개선을 꾀한다면 저는 선거 재판도 대법원 단심제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대법원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재판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재판소가 아닙니다. 법리적 평가만 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선거를 치르면 어떻게 제도가 개선되더라도 이
선거의 무결성 문제에서 시위가 벌어질 때 이것을 따지기 위해서 저는 고등법원 정도로 해서 적어도 선거에 관해서 한두 개의 재판부가 오로지 이 재판만 선거 후에 하도록 해서 샅샅이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도를 바꾸고 법을 고쳐야 될지 하는 부분은 이제 곧 발표하실 분이니까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생략을 하더라도 말이죠. 어쨌든 이번 이 선거 소송을 계기로 전국에서 120여 개의 어떤 선거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후보께서 직접 파이팅을 하시는 곳이 연수구에 한 곳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를 참 답답하게 합니다. 좀 이 문제의식을 가진 이 소위 후보 당사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내내 금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일당 100으로 일당 1000으로 우리 민경을 연수해서 싸워주고 계시고 우리 대리인들도 어쨌든 이 싸움은 굉장히 정교한 어떤 그 숨어있는 비밀을 찾아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필요한 감정도 하고 해서 완벽한 이 고루한 이 법원들의 이 생각을 흔들고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증거를 찾기 위한 작업에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인내심을 갖고 좀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고, 어쨌든 이러한 오늘의 이런 논의들이 앞으로의 일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에 진행되는 소송에서도 유력한 아주 유효한 그러한 여러 가지 지식들이 나와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걸 가지고 남은 소송 절차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귀한 심포지움을 준비해 주신 정교모와 국토본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이 앞으로 이 재판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이 선거의 무결성을 저해하는 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림으로써 제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속동현 변호사님. 다음으로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의 상임 대표이시며 연수구의 선거구 소송의 원고로서 1년이 넘게 온몸을 던지고 계시는 민경욱 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나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들 인사를 아까 하셨지만 여기 그 연세가 뭐랄까 제일 어리신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서 그분은 꼭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8학년 한 5반쯤 되셨죠? 우리 송준경 목사님 일어나서 박수 한번 받아주시죠. 네, 인천 지역의 애국 시민운동의 중심이 되시는 우리 분이십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민기식 회장님, 고교연합이 저희들 국토본을 비롯한 많은 애국단체에 큰 힘을 보태주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선 여기 훌륭한 그 유튜버들을 비롯한 언론인분들이 계셔서 이런 상황이 저에게는 굉장히 귀합니다. 흔치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볼펜 기자분들도 와 계시고 해서 그저께 있었던 양산을 지역의 재검표 823 재검표에 참관인으로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잠깐 이야기를 드리고 다음에 오늘 벌어지는 대선 후보들의 정견만표 발표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이야기도 잠깐 드려볼까 합니다. 양산 을에 다녀왔습니다. 울산 지법에서 실시가 됐습니다. 8월 23일 날 나동현 후보와 김두관 후보의 싸움이었죠. 나동현 후보는 시장 출신으로
그 지역에 있는 도흥에서 전부 다 당일 선거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또 6번의 여론조사에서 모두 1등을 했었지만 갑자기 사전 선거에서 굉장히 그 큰 차이로 지는 바람에 결국 낙선한 사람입니다. 그 형태로 볼 때는 부정선거의 양상을 띠기 때문에 재검표가 큰 영향을 이제 중요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녀왔고 그 대표 변호사의 요청으로 인해서 참관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만 8시간 동안 그 중에 발견된 것이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확인을 하시겠지만 여백이 양쪽의 여백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 왼쪽 여백이 아주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려서 나온 그런 투표용지가 발견이 됐고요. 다음에 무게를 우리들이 100장의 무게를 잴 수 있었는데요. 원래 이제 평양 100g짜리니까 나달나달하게 흔들리는 이런 종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 주머니에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인쇄 업자가 가져온 요게 정규에 쓰이는 투표용지입니다. 이렇게 흔들려야 돼요. 이렇게 팔랑팔랑 거려야 됩니다. 이런 건데 이런 것과 함께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거의 이것을 좀 만져보려고 해도 그 선관위 사람들이 와서 전혀 만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100장 묶음이 있는 거를 한번 가져온 저울에 한번 재봤습니다. 그 재본 결과 여기 그 계약서에 써 있는 대로 평양 100g짜리가 아닌 150g짜리가 쓰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실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큰 그 부정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100g짜리로 돼 있는 투표용지가 재봤더니 150g, 평양 150g, 1m, 1m, 가로 세로 1m를 잴 때 100g짜리가 돼야 되는 종이가 아니더라. 그러니까 계약한 종이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그 인쇄된 것이냐 아니면 그 프린트된 것이냐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감정을 통해서 그 결과가 이제 드러날 것이고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되면 이번에 이제 부정선거였는지를 가르는 중대한 하나의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그 럭비공 같이 우리가 누구를 지지합니다 해서 찍는 그걸 뭐라고 기표를 하죠. 기표를 하는 도구가 만년도장이 되어 있습니다. 만년도장은 이 동그란 완벽한 원으로 되어 있죠. 원 안에 사람 인자가 그려진 것인데 그게 이렇게 타원형으로 럭비공 같이 생긴 것들이 수천 장이 발견이 됐다. 그 자리에 있었던 변호사들이 저와 함께 본 것입니다. 그런 게 있었고요. 그런 문제로 해서 지난 그 부정선거가 제가 생각할 때 인천에만 국한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나오셨던 대법원 판사, 대법관이 계십니다. 그 대법관께서 우리가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을 때 좀 전향적으로 우리 억울해하는 우리들의 의견을 좀 들어주기를 바랐으나 그게 이제 그렇지 않았다 해서 거기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올리게 될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계십니다. 지금은 대통령 후보로서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이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인사를 하기로 하셨으나 오늘 그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는 정견 발표가 있습니다. 모두 13분의 후보분들이 한 분 한 분 시차를 두고 정견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들에게 제발 앞으로의 그 선거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되기 위해서라도 지난 4.15 부정선거, 우리들이 주장하는 4.15 선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부정이 있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시라, 이런 거듭된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13분 가운데 지금 4분은 부정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한 분은 중간적이지만 굉장히 전향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고 나머지 8분은 아직도 회색 지대에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 그 국토본에서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내용 증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난 4.15 선거가 어땠다고 생각하느냐. 1. 부정이 있었다. 2. 없었다. 3. 모르겠다. 여기에 대한 답을 해서 저희들에게 팩스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오늘 국토본 또 이 고교연합 중심이 된 1인 치비대들 ROTC 이런 분들이 지금 여의도에 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래서 그 한 말씀만 해달라. 꼭 우리에게 동의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려야지 그분들이 대통령을 뽑는데 그 가는 자가 우리가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을 것 아니냐. 지금까지 의견 표명을 하지 않는 것은 이건 비겁하다 이런 생각에 그것을 묻는 그런 일들을 지금 이제 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여러분께서 대선 후보라고 하는데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대선 후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4.15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만약에 내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부정선거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라면 내가 믿는 것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득표 활동에는 지장이 있으니까 이거 할 수 없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곳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그 통계를 하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유수 여론조사 기관 가운데 한 군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똑같이 대선 주자들에게 묻는 질문 한 가지를 했습니다. 한 가지. 당신은 지난해 4월 15일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답을 해주십시오. 1. 있었다. 2. 없었다. 3. 잘 모르겠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국민 가운데 26.5%, 4명 가운데 1명이 넘습니다. 26.5%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없었다는 게 전부 70몇 %냐 아니고요. 없었다는 답이 52.4, 잘 모르겠다가 21.1, 과반수가 훨씬 넘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부정선거는 그 직접적인 당사자고 피해자인 국민의힘조차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이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4분의 1 이상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는다고 대답을 한 겁니다. 이건 예비조사입니다. 예비조사인데 그랬고요. 그러면 지역별로는 어땠느냐? 대구 경북이 36.7%, 대전 세종 충청이 34.4%로 높은 비율을 차지를 했고요. 다음에 연령별로는 60대가 39.2, 70대 이상이 28.3, 50대가 27.3%의 순위였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당별 이게 중요합니다. 적어도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후보를 하려는 사람은 국민의힘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그 사람들의 정서에 거스를까봐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마음 놓고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의 45.5%, 거의 과반, 반수 가까이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답을 했습니다. 국민의당에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 45.5%였는데 그러면 아니다,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한 사람 몇 %였을까요? 그의 반 수준인 24.7%만이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4분의 3 넘는 쪽이 부정선거가 있었거나 아니면 지금 회색지대에 있는 분들이고 없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 24.7%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쯤 우리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보내주셔도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들의 당내 득표에는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4.15 부정선거는 우리들 국민들의 많은 국민들의 생활 패턴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한 유튜버가 있습니다. 훌륭한 아들 키우고 그냥 집에서 주부로서 지냈으면 좋을 뿐이에요. 그런데 구리면 구리, 울산이면 울산, 있는 곳, 저쪽 문제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달려가는 열사로 만들었습니다. 곽은경 TV의 곽은경 씨 여기 계셔요. 이런 분은 4.15 부정선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음에 또 한 분의 변호사가 계십니다. 변호사
그냥 생활하면서 아이 키우면서 잘 지냈던 분입니다. 부정선거 지난번에 4.15 때 결과가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르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새벽녘에 민경욱이 떨어지는 거 보고 이거는 이제 끝났나 보다, 이상하자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에 새벽에 가다가 화장실 가서 세수를 하다가 울었답니다. 그 이후로 이 국토보훈의 본부장으로서 지금 아스팔트를 돌아다니면서 애를 쓰는 분, 오늘도 사회를 봐주시는 유정화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또 한 분 말씀드릴까요? 한 번만 더. 그냥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변호사였습니다. 소설가이기도 했죠. 그렇게 지냈었는데 이거 안 되겠다고 해서 무료 변론 자청해서 저에게 와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사무총장으로 일하시고, 다음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난번 전당대회에서는 최고위원으로도 출마를 해서 부정선거를 알리기 위해 애를 쓴 분이 계십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도태우 변호사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제 인생은 어땠습니까? 그냥 모범적으로 생활하면 되는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전과 하나 없고 육군 병장, 세금 다 내고 운전 그런 거 하나도 없었던 사람. 지금 저는 어떻습니까? 제 얘기입니다만 지금 어떻습니까? 저 재판에 2개, 3개 걸려 있고요. 앞으로 검찰이 또 오라고 해서 2개 더 가야 되고, 경찰에서 4번 불러가지고 하고, 지금 그런 만신창이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또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들의 인생을 바꿔놨는데 이 바꾼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후회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 싸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부정선거가 계속되면 우리 세대는 마찬가지고 우리의 밑세대, 다음에 손자, 손녀 세대가 이 자유를 맛볼 수 없는 자유민주체제를 영위하지 못하는 그냥 북한과 똑같은 독재체제에서 생활해야 되는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미칠 변화를 우리가 우리 몸으로 막아서 싸워야 되겠다는 생각에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만들어진 국토보훈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국토보훈을 제가 투쟁 방향을 5가지로 이제 잡았었습니다. 여기 석동현 변호사님, 존경하는 석동현 변호사님이 이끌고 계시는 법정투쟁, 그 다음에 거리투쟁, 매주 나와서 싸우고 있죠. 다음에 국제투쟁, 국제보고서 만들었죠. 다음이 선거 부정감시투쟁입니다. 요게 하나 있고, 다음에 이제 제도 개선 투쟁입니다. 이거는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법을 바꿔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애를 쓰고 있었던 마당에 오늘 무결 선거 네트워크 무선넷이라는 이 훌륭한 전국적인 시민 단체가 출범을 하는 것은 정말로 자랑스러운 일이고 마음에 쏙 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대선에서 부정을 막기 위해서 우리들이 필요한 시간과 사람과 실화간을 곱한 숫자가 무려 160만입니다. 10만 명이 16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존경하는 백모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은 그런 많은 분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애국 유튜브 방송을 듣고 계시는 애국 시민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대선 조작은 총선 조작보다 더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총선은 각 지역마다 투표용지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 대선은 전국이 똑같은 투표용지로 투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시가 더 필요합니다. 이런 의로운 싸움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여기 나와 주신 각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 말할 것 없이 지금 개개인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대열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더욱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거의 무결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주고 계신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님의 모두 발언 말씀을 영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권한대행님께서는 국민의힘 대선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먼저 무결 선거 네트워크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결선거 네트워크는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예, 다시 이를 출범하기 위해서 노력해 오신 많은 분들께 정말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먼저 무결선거 네트워크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결선거 네트워크는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이를 출범하기 위해서 노력해 오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는 많은 것이 망가졌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국민들은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난해 부정선거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국민 주권이 손상되고 민심이 왜곡되는 결과로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지난 6월 28일 인천에서는 배춧잎 투표용지, 일장기 투표용지 등이 다수 나왔습니다. 엊그제 양산 재검표 현장에서는 좌우 여백이 각기 다른 그런 투표용지를 비롯해서 투표용지의 중량이 다른 투표용지, 줄이 검은색이 아닌 빨간색으로 된 투표용지, 이런 다수의 부정선거 증거들이 발견됐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것들은 묵고할 수 없습니다. 부정선거 척결 없이는 내년 대선 승리도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정권에 장악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특검입니다. 반드시 특검으로 부정선거를 밝혀야 합니다. 부정선거와의 전쟁, 행동하는 정의, 황교안이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무결선거 네트워크 출범을 축하드리면서 내년 3월 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대표님들과 변호사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1부 발표가 바로 있겠습니다. 제1부의 발표자 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 발표자는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의 공동대표이자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의 교수이신 조성환 교수님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의 사무총장이자 연수부 을 선거무효소송의 법률 대리이신 도태우 변호사님이십니다. 조성환 교수님께서는 종이로 위장된 전자투표